발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더욱더 강화된 중국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찔링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찔링 선생님 나오시죠? 기대치 낮추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네네네네. 자, 어제 한국만 폭락을 했었던 게 아니라 중국 시장도 2%대의 상당히 급락을 해주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지금 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다가 오늘 아주 또 6%. 깜짝 놀랄 때는 초급등 무슨 거래소 네. 시장이 무슨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지 신기한데 오늘 그러면은 중국도 반등을 했나요? 좀 다른데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이 3% 반등했고 한국이 6% 반등한 데 비해 중국은 본토 증시는 1% 반등에 그쳤고요. 네. 홍콩은 주요 지수 중에 홍콩 항생테크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 어제 2% 하락하고 오늘 왜 증시가 어제 낙폭에 의해서 오늘 반등세가 좀 명확하지 않는가 그 원인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포함해서 춘절 연휴까지 한 9거래일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춘절 연휴 기간이 이번에는 7일이 아니라 9일이니까 중국 네.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춘절 기간에 좀 소비를 많이 하게 또 어떤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 동향과 관련해서는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중국은 그 저궤도 위성 신청건이 한 20.3만 개인데 최근에 미국의 스페이스X가 100만 개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100만 개랑 20만 개에 대해서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요약해드리고, 또 산업 동향이랑 관련된 거는 중국 정부가 또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저공경제, 저고도 경제를 또 신흥산업 중에 하나로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또 업데이트된 동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 네, 저공경제. 이게 뭘까요? 그 1000m 이하 공역에서 저고도 경제 또는 저공 경제라고 합니다. 뭐 드론이나 또는 그 플라잉 카나. 네네네. 발사체. 네, 이야기죠? 그리고 네. 산업 동향은 요 두 개 말씀드리고, 개별 종목 중에 오늘 국산 AI 칩 중에 캠브리카는 유명하잖아요. 네. 오늘 장중에 13%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오늘 장중에 6%까지 급락했는데 장 마감 때는 3%로 축소됐는데 약간은 이상한 해퍼닝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H200의 그 수입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근데 드는데. 그거보다는 좀 네. 장중에 뭐 나중에 잠깐 뭐 악재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사실무근이라고 약간은 해퍼닝이 있었습니다. 텐센트는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캠브리컨 쪽은 만약에 그게 이제 근데 H200의 오늘 급락한 거는 네. 그거랑 상관없이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보내됐어요. 그래서 소문이. 오늘은 AI 칩이랑 빅테크 하락이 그 H200과의 관련성보다는 국내에서 약간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어제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 모두 2%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큰 업종이 아무래도 귀금속, 기초금속이잖아요. 네네. 어제는 중국 본토랑 홍콩 증시의 귀금속 지수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 증시 중 귀금속 지수인데 어제는 9%대 급락했고 기초금속은 6% 급락. 근데 오늘은 요게 오전장 마감 또는 오후장 마감 전이라서 마감가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제는 귀금속 지수가 9%대 급락했는데, 그러면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반등하는 게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 반등은 정상인데, 근데 오늘 장 초반의 귀금속 지수는 사실 하락 출발했어요. 네네. 그 장중에 하락하다가 드디어 장 막판에 한 3%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요건 아니다. 요거는 그 오전장 마감이고요. 이건 아니고 3% 플러스. 네. 그래서 장 막판에 좀 급하게 상승 전환했어요. 장 초반부터 사실 쭉 반등하면 어느 정도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기복이 있었습니다. 네네. 다음 그림 보시면 중국 증시 중 기초금속 지수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귀금속 지수든 기초금속 지수든 1월 29일에 고점을 찍고 30일 급락, 2월 2일 월요일 급락, 이틀 급락하고 오늘 요 기초금속 지수도 아까 귀금속 지수랑 장 막판에 많이 올라서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또 최근에 반도체 지수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한 1월 28일쯤에 고점 찍고 그 후에 몇 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은 반도체주가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1.8%. 네.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네, 1.8%.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랑 중국 본토 증시 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원래는 그 몇 거래일 동안 반도체가 좀 하락했다고 오늘은 한 2~3%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하지만 네. 마감가는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파운드리 종목이든 상승 하락도 있었고 팹리스든 예를 들어서 기가 디바이스는 어제 10%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3%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아까 캠브리컨도 그렇고 오늘 파운드리 SMIC는 하락했는데 화홍 반도체는 상승했고 팹리스도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도 있고 하지만 캠브리컨, 모어스레스, 메타엑스, 비런 테크놀로지 이런 국산 AI 칩 종목은 대체로 하락했거나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AI 팹리스 업체들이죠. 네, 네. 제작하는 업체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물 설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설계. 네. 부동산 지수를 보시면 또 중국의 전체 중국 증시 시총에서 부동산 업종의 시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부동산 업종 지수가 3%대 하락했는데 오늘은 3%까지 아니고 1.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종 지수든 반도체 업종 지수든 어제 낙폭에 비해서 오늘 반등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외에 어제는 다수 그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일하게 전력망이란지 백주 어제는 백주가 업종이 1.8% 상승했는데요. 요게 중국 증시 중 주류 지수인데 이거 아무래도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그 대출 금리도 낮춰주겠다. 네. 이관신도 계속 많이 하겠다. 어찌되었건 지금 한 5년 차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한 지원책이 조금 더 많은 해가 맞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또 15차 의견이 첫 해니까 네. 또 첫 해의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한다는 그런 정부의 그러니까 의지. 개인들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술 좀 사 먹을 거다. 뭐 이런 거죠. 아무래도 네. 지난주에 그 귀중 모태주 주력 모델인 비천 모태주가 며칠 사이에 그 판매 가격이 55위안이나 올랐다는 게 그리고 춘절 앞두고 약간은 계절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근데 어제 중국 증시 중 다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어제는 100조가 올랐지만 근데 전체에서 이미 100조는 이 시장의 방향성을 견인할 만한 그런 파워가 이미 없습니다. 총 시가총액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만큼 그렇진 않은 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수 진짜 엄청나더라. 다음에 또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정말 다들 깜짝 놀랐어. 그게 저희 아빠가 사랑하는 브랜드 3위 브랜드인데 노주 노교. 네, 노주 노교. 오, 저 깜짝 놀랐어요. 오,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저 술꾼 아니에요. 술꾼 아닌데도 신기하더라고. 술꾼 안 써요? 아니, 신기했어. 아주 와. 그래서 부드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검증을 받은. 그러니까 엄청 독한 술인데 엄청 부드러워. 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주류 업종이 1%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 본토 증시랑 비교해서 홍콩 증시는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 비중이 40% 이상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 글로벌 전체 증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본토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게 홍콩 테크 지수인데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어제는 어제 2% 하락하면 오늘은 뭐 대충 한 1~2% 근데 그치. 오늘은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테크 지수는 강보합이고요. 항생텍 강보합. 근데 장 초반에는 강보합이 아니라 좀 더 올랐는데 상승폭이 축소됐어요. 홍콩 항생. 아까 장중에 많이 빠졌었던 거네 그러면. 네, 중간중간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텐센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홍콩 테크 지수는 장 초반에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0.96%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반등했는데 홍콩은 오히려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가 왜 좀 다른 흐름을 보였냐면 오늘 홍콩 증시 중 항생 지수이든 테크 지수이든 빅테크 시총 비중이 크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홍콩 항생 테크 지수에 포함된 빅테크 종목이 대체로 다 하락했습니다. 콰이쇼 4% 하락, 바이두 3% 하락, 텐센트 한국 시간 4시 기준 3% 하락, 그 빌리빌리 2% 하락, 메이투안, 알리바바 1% 하락. 그래서 시총이 절대적으로 큰 게 이 군이 다 하락하다 보니까 항생 테크 지수는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텐센트가 최근에는 특별한 뭐
재료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빅테크라 하면 항상 알리바바 위주로. 근데 텐센트가 오늘 오전장에 6%까지 잠깐 하락했다가 그 후에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한 3% 하락. 근데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런 루머를 퍼뜨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텐센트나 알리바바든 AI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빅테크 업체들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정책 지원 있잖아요. 근데 예. 오늘 오전장에 어떤 사람이 중국 정부가 빅테크 뭐 첨단 산업 이런 산업 기준으로 기업 대상으로 뭐 세금 같은 걸 올릴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누가 이런 이상한 루머를 퍼뜨린지 모르는데 이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의 한 행동을 봐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거지. 이게 세금을 항상 낸다는 건. 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근데 잠깐 다행히 뭐 6% 하락해서 한 2, 3%로 축소되지만 어쨌든 이런 루머의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중국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홍콩의 IPO 대기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참고로 2024년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 수는 73개, 2025년 103개.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홍콩 증시 IPO 대기 기업이 300개 이상에 달합니다. 물론 300개 뭐 다 상장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하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매년 한 해 흐르면서 이제 홍콩 거래소 상장 대기 기업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좀 큼직큼직한 기업들은 주관사를 뭐 중신증권, 해통증권, CICC 좀 큰 증권사에 맡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연말 연초에 이런 IPO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중신증권, CICC 그 IB 본부 IPO 부서에 인력도 부족하고 막 너무 네. 그 업무가 강도가 높아져서 그 일부 IPO 신청 서류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홍콩 거래소나 주관사 측에서 방향 추세적인 거 아니지만 한 연초에 좀 한 달 정도 또는 몇 주 정도 한 16개 IPO 신청을 조금 잠정 중단했다가 이제 몇 주 지난 후에 다시 하자. 그래서 요런 연초부터 그 홍콩 IPO 이슈가 좀 있고 근데 16건 IPO가 뭐 잠정 중단했다가 조만간 심사 재개되면 뭐 결국은 심사 재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는 홍콩 증시는 요 IPO 이슈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담적인 면은 너무 집중적으로 그거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된 자금 거지. 흡수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긍정적인 면은 요런 기업들이 대부분 막 AI나 테크 요런 신흥산업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 그래서 1분기에는 IPO 이슈 이게 홍콩 거래소 쪽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그 순차적으로 상장시킬지. 네. 그리고 지금 홍콩 증시가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미 연준이나 또는 미국 쪽에 아직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달러의 방향이라든지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한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홍콩 증시도 약간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 반등은 홍콩 증시가 약간 방향성을 명확히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코스닥 시장 그 지난 10년간 제가 상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20년간 네. 지수가 계속 떨어졌어요. 지수는 제자리인데 시가총액은 계속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상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도 못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이유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상장만 하고 퇴출은 안 됐다. 그래서 빨리 퇴출해야 된다. 이거 지금 썩은 물고기 너무 많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홍콩도 약간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 보통은 좀 주목받는 기업은 상장 첫날에 저번에 그 네. 반도체에도 그렇고 상장 첫날에 100%, 300%, 400%. 근데 오늘 홍콩에 새로 상장한 그 음료수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음료수는 너무 전통. 음료수 기업이 오늘 상장 첫날인데 보합권. 네네. 별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못 끌었어요. 네. 그리고 네. 다음 글을 보시면 이제 곧 춘절 연휴다 보니까 그 과거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린 게 12월 말에 중국 국가 발개유의랑 재정부에서 올해 1분기에 사용할 그 이구환신 재정 그걸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춘절 연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춘절 연휴 동안 소비자들이 그 1분기 투입한 이구환신 보조금을 많이 써서 이제 빨리 소비를 많이 하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구거래일 후에 2주 후에 춘절 연휴인데 상무부 등 9개 부처에서 춘절 연휴 딱 9일 동안 소비자들이 더 뭐 먹는 거, 숙박, 관광, 쇼핑 뭐 이런 거를 좀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랑 그 중국 내수주의 흐름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전체 증시에서 뭐 백주나 이런 전통 소비주는 이미 이 증시의 방향성이나 트렌드를 견인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 연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뭐 그 재대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정책.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세무 총국에서 원래는 중국 그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500위안부터 징수가 돼요. 근데 2월 1일부터 5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상향했어요. 근데 뭐 500위안부터 1000위안까지는 그렇게 큰 게 아니지만 어쨌든 20만 원이잖아요. 네, 어쨌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그 지출을 좀 세금 그 지출 좀 줄일 수 있는. 네. 그리고 다음 글을 보시면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가 1월 말에 100만 개 규모의 군집 위성을 발사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서 제출하면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그 ITU라고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또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 스페이스X는 어쨌든 최대 100만 개를 이제 신청했고, 근데 한 달 전인 12월 말에 중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20.3만 개를 신청했어요. 20.3만 개.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20.3만 개랑 100만 개는 차이가 너무 큰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100만 개라는 이런 최대 목표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현지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넉넉하게 신청을 했겠지. 네, 그래서 100만 개를 왜 신청하려면 뭐 적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실제보다 많이 신청하는 게 그 쿼터를 일단 얻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이제 몇 개월 후에 IPO를 앞두고 있는데 그 IPO 전에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분위기상 어떤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실현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신청해 두면 또 역으로 기술 발전을 자극시키고 또 미 연준 어쨌든 스페이스X가 미 연준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사. 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어떤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X가 신청한 100만 개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이상적인 최대 목표치이지 이거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그 숫자로 볼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중국 현지 코멘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의 발사 능력, 제조 능력, 그리고 궤도의 물리적 제한, 비용 문제, 시간 문제 등을 감안하면 100만 개에서 한 10만 개에서 30만 개까지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12월 말에 중국이 신청한 거는 20.3만 개잖아요. 물론 지금이 AI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 있어서 G2 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전략적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근데 20.3만 개 도 100% 이거를 다 실현한다는 그런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100만 개에 비해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비교적 현실적인 목표치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 증시 중 상업 우주 지수인데요. 저번에 과거에 중국 시황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11월 말부터 1월 12일까지 한 달 반 사이에 이 지수 자체가 79% 급등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1월 12일에 고점 찍고 계속해서 익실은이 나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업 우주랑 반도체가 한 1% 상승했고 상업 우주는 오늘 3% 반등에 그쳤습니다. 네. 3%면 그래도 크지. 네. 워낙 크게 움직여가지고 이 봉 하나가 지금 장난. 1월 12일. 이 봉 하나가 지금 장난 아니야 이게. 엄청 큰 봉이야 이게. 네. 그리고 다음 글을 보시면 상업 우주 외에 또 중국 정부가 신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 또 저공 경제 있습니다. 저공 경제 또는 저고도 경제라고 하는데요. 1000m 이하 공역에서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해서 물류, 관광, 농업 등 산업을 융합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흥 산업인데. 이게 중국 증시 중 저공 경제 지수. 아까 그 상업 우주 지수랑 거의 비슷하죠. 네. 11월 말부터 한 달 반 동안 1월 12일까지 고점 쭉 찍고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근데 저공 경제가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한 4, 5년 정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뭐 표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까지 5년 동안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5년 동안 지금 기본적인 초기 발전은
시간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규모화 또 성숙화로 가야 되니까 2월 2일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뭘 발표했냐면 저공경제 표준체계 건설 가이드라인 저공경제 표준 체계 이제는 좀 더 규모화 성숙화로 가야 되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보조금 지원보다는 좀 뭐 기술 표준도 더 체계적으로 제정하고 뭐 저공경제도 다양한 분야 그리고 저공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서 비행 뭐 유무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인프라 그리고 저공경제가 이제는 또 나중에 플라잉 카를 타고 이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어떤 교통 응용 확대 그리고 안전 관리 응용 사례 확대 여러 가지로 이제 초기 발전 단계에서 점점 상업화 규모화로 가겠다는 이거를 이 저공경제 표준 체계 건설 가이드라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2개 이슈를 말씀드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국산 AI 칩 종목 중에 캠브리컨이 있잖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캠브리컨 주가가 오늘 장 마감 전까지인데 오늘 장중에 13%까지 급락했다가 마감은 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캠브리컨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보면 2가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2025년 실적 잠정 공시를 냈습니다. 매출은 60억 yuan에서 70억 yuan으로 전년 대비 410%에서 4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18.5억 yuan에서 21.5억 yuan. 그러면 2024년에는 4.5억 yuan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는 18.5억에서 21.5억 yuan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오전장에 또 어떤 루머가 떠돌았냐면 30일 저녁에 실적 잠정 공시 후에 공식적으로 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캠브리컨이 뭐 몇몇 투자자, 몇몇 기관이랑 소그룹으로 뭐 어떤 컨콜 같은 그런 소규모 소통회 그런 걸 했다. IR을 작게 할 네, 수도 근데 있죠. 요거는 뭐 모든 기관 뭐 언론 대상 한 게 아니라 뭐 소규모로 뭔가를 한 것 같다. 네. 근데 요런 루머가 실적 잠정 공시가 나오자마자 2, 3일 후에 요런 루머가 떠도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를 발표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거는 캠브리컨에서 점심쯤에 이미 이거는 조작된 루머이고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중요하지. 지금 뭐 10몇억 달러면은 뭐 한국 돈으로 뭐 얼마를 버은 거야?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수익이? 18.5억 5억 달러. 지배주주 순위. 그러면은 4천억 좀 안 되네. 그죠? 그래도 많네 생각보다는. 네. 맞아요? 맞아요. 400억이에요, 이게 4천억이에요? 20에서 210 네. 맞아요. 4천억 예, 4천억 원 정도. 정도를 돈을 벌었다고? 이 공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이 벌었네. 근데 그래서 4천억 원 벌었으면은 뭐 한 8조, 10조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네 시가총액이. 이쪽 업종은 성장하는 업종이니까. 이제 그게 문제지. 예, 주가가 그래서 아마 더 높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막 이렇게 붐업돼가지고 올라. 캠브리컨 지금 시총이 4,757억 yuan. 뭐 99조 정도. 그러니까 네. 역시나 저기 2천억 버는데 한 40조까지 20조 버니까는 22천억 번다는 거잖아요. 4천억. 4천억. 네. 4천억 버니까는 10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99조니까 네. 많이 비싼 거지. 네, 저 비싼 거예요. 작년 3분기랑 연말 연초에 또 많이 네, 워낙 이쪽 붐업이 있어가지고. 근데 캠브리컨 주가를 보시면 지난 몇 개월 작년 9월부터 9, 10, 11, 12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박스권에 가죠. 그 전에 그러니까 비싸게 상장돼서 그래. 비싸게 7월부터 상장되니까 9월까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게 박스로 이렇게 이 고점을 만들어준 거고 지금 보시면은 4천억 버는 게 99조니까 얼마야? 얼마야 도대체? 4천억 10배 20배 10배 100배 200배 가까이 되네. 그렇죠. 220배네. 220배. 네. 작년 12월에 뭐 모어스레스, 맥타엑스, 비런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했잖아. 근데 캠브리컨은 그보다 훨씬 전에 상장했고 다른 국산 AI 칩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훨씬 먼저 흑자 전환되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지. 많은 관심을 받게 돼요. 이게 99조? 계산해볼까? 99조인데 99조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조를 벌어도 99배니까
그러니까 99배인데 근데 뭐 이게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그 옛날에 그 저기도 그랬어요. 그 어디야? 엔비디아도 80배 100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중요한데 아까 성장률 보니까 성장률이 좀 덜 나왔더만 전분기 대비 그죠? 나오긴 나왔지. 성장률이 나왔는데 매출액이요? 아니면 집에 매출액은 400% 정도 증가. 예.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0%에서 496%. 지배주 순이익은 2024년 대비 사실 2024년 4분기 흑자전환인데 2024년 연간으로 치면 연간은 적자이고 2025년에 흑자전환. 흑자전환. 네네. 근데 요게 30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이 실적 잠정 공시가 나왔는데 2월 3일 오전에 누가 뭐 소그룹 했다 이상하게 이런 루머가 퍼져가지고 매출이 많지 않았었구나. 2025년 과웨이도 그렇고 과웨이는 비상자니까 요 네네. 캠브리컨 지금 중국의 그 중국 국내 AI 칩 시장에서 화웨이는 제일 크고 캠브리컨, 메타엑스, 비런 테크놀로지 무엇을 각각 한 3% 정도 시장 점을 차지해요. 네. 근데 그 3%도 2024년에 비해서도 훨씬 그러니까 0.4조 버는 회사가 99조니까 이거를 커버하려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 이제 근데 성장률은 조금 높긴 하네요. 4배니까. 네. 4배로 가면은 내년도 1.6조까지도 네. 벌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산술적 계산을 제가 막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준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가격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3.2조 벌어 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는 힘들겠지만 그러면 이제 괜찮은. 네, 그리고 뭐가 되는 사람들이 거죠. 지금 궁금한 거는 캠블컨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서너 개 기업은 아직 흑자 전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캠블컨이 올해는 어쨌든 매출액이든 지배주 순이익이 어느 정도 잘 나왔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앞으로 1, 2년, 2, 3년 동안 중국 국산 칩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캠블컨의 실적이 얼마나 갈 거냐.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좀 관망 그러니까 확실히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투자를 해보면 조금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게 한국은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시장이 작으니까 외국에 수출을 해 이게 중요한데 중국은 그거 없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워낙 그 국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 네. 수출 못해도 국내에서만 많이 팔아도 장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네. 있어서 밸류에이션 할 때 그 부분은 좀 차이를 두고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텐센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네네네. 보시면 이게 텐센트인데요. 오늘 오전장에 6%까지 하락하다가 지금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3% 하락 중입니다. 앞서 그 말씀드린 중간에 사실 무근으로 판정된 이상한 소문 그거 하나 있고 세금 올린다. 또 하나는 저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예를 들어서 샤오미도 계속 하락하면서 네. 창업자나 대주주의 그 자사주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텐센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2025년 11월 1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한 2달 사이에 자사주 매수를 무려 42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텐센트가 42회나 했다고? 근데 그 주가를 보면 이게 매번 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리고 텐센트가 3월 18일에 이제 연간 그 재무제표 실적을 공시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 추측으로는 이제 지금부터 3월 18일 연간 실적 발표까지는 이제 자사주 매수는 일단 스톱한다.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한 지금부터 3월 18일까지니까 한 2달 정도는 이제 자사주 매수는 없는 걸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주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린 중국의 빅테크 업체 중에서 알리바바가 작년에 발표한 AI 투자 금액을 3,800억 위안에서 4,800억 위안으로. 근데 물론 텐센트든 바이두든 메이투안이든 다 적극적으로 AI 사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알리바바 비해서는 텐센트나 바이두의 그런 AI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존재감은 아무래도 알리바바랑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현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CEO 3명을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텐센트에 대해 어떻게 보냐.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면 텐센트가 지난 몇 개월 주가가 계속
좀 박스권이긴 하지만 사실 하향세였어요. 우하향이야, 이거. 네. 박스 우하향. 그리고 요 몇 개월 동안 자사주 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중국 현지 세계 자산운용사 CEO를 그거 취재했는데 대체로 의견이 두 가지.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요런 알리바바랑 겹치는 요런 사업에서 계속해서 돈을 태우면서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알리바바처럼 다른 텐센트나 이런 기업은 뭐 이제 애플하고 비슷하네. 수익화해서 그때그때 돈 버는 그런 능력은 알리바바에 비해서는 조금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근데 모든 신흥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돈을 태우고 또 어느 시점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얘네는 그렇게 돈을 많이 안 태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발표한 금액도 있고 발표하지 않은 금액도 있는데 뭐 알리바바는 3,800억 원에서 4,800으로 간다 명확히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고. 근데 알리바바는. 텐센트의 스타일이 그래요. 알리바바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텐센트는 그 텐센트 창업자 마화腾의 그런 스타일이랑 관련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텐센트가 이제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정확히 얼마를 그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주가 이렇게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텐센트가 잘한 짓이야. 왜냐하면 그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해도 되거든. 그리고 텐센트는 알리바바랑 좀 다르게 텐센트는 그 유저 10억 이상의 그 위챗이잖아. 그러니까. 그 텐센트 자체의 기존 생태계에서 생태계에 AI를 어떻게 접목해서 좀 그거 약간 빅테크 업체이긴 하지만 알리바바랑 바이두랑 사실 가고자 하는 그 전략이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그다음 미국의 메타하고 비슷한 회사입니다. 네. 카카오보다는 메타에 더 가깝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는 Q1이 있고 바이트댄스는 더우바오가 있고 다 각자 밑에 AI가 있잖아요. 근데 텐센트 밑에 그 AI 중에 웬바오라고 있는데 저도 가끔 웬바오고 AI 챗봇을 쓰는데 그 다른 빅테크 업체의 그 특히 알리바바는 또 Q1이 워낙 국내적으로 유저가 점점 급증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텐센트의 웬바오는 지금 춘절 연휴를 앞두고 빅테크 업체들이 다 우리 회사 거 AI를 많이 쓰도록 뭐 약간 그 보조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용돈 같은 걸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텐센트도 웬바오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자꾸 텐센트의 AI 사업을 알리바바 AI 사업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뭐 용돈 뭐 보조금 그런 거 줘도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효과가 있을까? 네, 그런 약간 뭐 텐센트도 대단한 기업인데 AI 분야에서는 또 중국 국내 빅테크 업체들이 워낙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사주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텐센트는 뭐 당분간 이럴 수밖에 없나? 약간은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이랑 홍콩 증시 좀 요약해 드렸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끝으로 오늘이 2월 3일인데 지금 2월 1일부터 7일까지 우루과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가졌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사실 우루과이가 그 남미의 인구가 34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로 따지고는 아직 작은데 중국의 1대1로 전략에서는 이 나라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틀간의 중국 시장 정리를 했고 중국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도 한번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